여러분 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따끈따끈한 뉴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미국이 대략 6,000개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이란 내부로 조용히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올해 1월에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난 직후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보냈을까요? 바로 이란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면서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해버렸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초에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정확히 1월이었죠. 그러자 이란 당국은 뭘 했냐면 인터넷 접속을 대폭 제한해버렸습니다. 시위대가 서로 소통하고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이게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7,000개에 가까운 스타링크 단말기를 구매했대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1월에 집중적으로 구입됐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원래 다른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에 쓰려고 했던 예산을 급하게 돌려서 스타링크 구매에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미국 관리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공식 발표도 아니고 그냥 언론사가 취재해서 알아낸 정보라는 거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답은 알고 있었다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직접 승인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대요. 백악관 측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하고 있고요. 뭔가 입장이 애매한 거죠.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명령은 안 했다? 아니면 묵인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럼 여기서 이란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이란에서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걸리면 감옥에 꽤 오래 들어갈 수 있는 중범죄라는 거죠. 그런데도 월스트리트 저널 추정에 따르면 수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여전히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의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서요. 이란 당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개인 주택이랑 옥상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불법 장비를 찾아내려고 단속을 벌이고 있대요. 생각해보세요. 집집마다 뒤져가면서 스타링크 단말기 찾는 거예요. 진짜 디스토피아 같은 상황이잖아요. 올해 초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란 시위 기간 동안 스타링크 접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미국이 계속해서 반정부 활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난해왔어요. 근데 미국 관리들은 대부분 이런 주장을 부인해왔죠. 뭐 예상 가능한 반응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대요. 스타링크를 우선시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내부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관리들은 VPN, 그러니까 가상사설망에서 자원을 빼서 스타링크로 돌리면 더 광범위한 인터넷 접속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대요. VPN이 뭐냐면요.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해서 정부 검열을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이전 시위 기간 동안 이란 국민들을 연결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VPN은 실제 인터넷 자체가 끊기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이니까 지상 인프라가 끊겨도 작동하는 거죠. 국무부 수치에 따르면요. 2022년 시위 기간 동안 약 3천만 명의 이란 국민이 미국이 지원하는 VPN 서비스를 사용했대요. 3천만 명이요. 이란 인구가 대략 8천만에서 9천만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2025년 6월에 거의 완전한 인터넷 차단이 있었을 때도 약 5분의 1 정도의 사용자들이 VPN 도구를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VPN 보호 없이 위성 접속만 하면 사용자들이 위치 추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링크 단말기는 GPS 신호를 쓰니까 어디서 사용하는지 위치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란 정부가 이걸 추적해서 사용자들을 잡아낼 수도 있다는 우려인 거죠. 더 심각한 건요. 스타링크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예산을 돌리면서 이 란에서 활동하던 5개 VPN 제공업체 중 이곳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타링크에 올인하느라 기존에 잘 작동하던 VPN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국무부 관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미국은 여전히 여러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VPN도 계속 지원하고 스타링크도 함께 지원해서 정부의 인터넷 차단 속에서도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현장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VPN 지원이 줄어든 게 사실이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도우려고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권 같은 인권 문제를 들 수 있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란 정부를 압박하고 내부 불안정을 조장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스타링크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미국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해주니까 사업적으로는 좋은 거죠. 동시에 전 세계의 인터넷 자유를 확산한다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스타링크가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게 올해 2월 13일에 보도됐다는 거예요. 10시간 전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죠. 그리고 1월에 실제로 단말기들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겨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정보가 새 나온 거예요. 또 정보 기밀이 이렇게 빨리 언론에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 내부에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부러 공개했을 수도 있고요. 워싱턴이 이란 내부에 직접 위성 시스템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사례라는 건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항상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돈 내고 사서 직접 넣어준 거예요.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나라들에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6,000개라는 숫자도 생각해보세요.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의 7,000개를 구매했는데 그중 6,000개를 실제로 전달했다는 건 엄청난 규모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들여보냈을까요? 국경을 통해서? 밀수업자를 통해서? 공중 투하? 구체적인 방법은 기사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금 재배치 얘기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원래 다른 인터넷 접속 이니셔티브에 쓰려던 돈을 돌렸다는 건 원래 계획에 없던 긴급 조치였다는 거예요. 1월에 시위가 터지고 인터넷 차단이 일어나니까 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한 거죠. 이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라 상황에 대응하면서 급조된 정책이라는 방증이에요. 트럼프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직접 명령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보고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묵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예전부터 이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으니까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조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백악관이 공식 코멘트를 안 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고 국제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한 나라의 불법을 다른 나라가 조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하되 언론 보도로 이란에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란 내부 상황도 더 들여다볼게요. 감옥에 갈 수 있는데도 수만 명이 스타링크를 쓴다는 건 그만큼 인터넷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거예요. 정보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정부가 허용하는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유로운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은 거죠. 집과 옥상을 수색한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는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상황이잖아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단말기를 찾아내려는 거니까요. 이게 현재 이란의 현실이에요. VPN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2022년에 3천만 명이 사용했다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만큼 미국이 지원하는 VPN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2025년 6월 거의 완전한 차단 상황에서도 5분의 1이 접속했다는 건 VPN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인터넷 자체가 끊기면 VPN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가 대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지상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하늘에서 직접 신호를 받으니까 정부가 케이블을 끊어도 소용없는 거죠. 이게 스타링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위치 추적 문제는 진짜 심각해요. VPN은 사용자의 위치와 신원을 숨겨주는데 스타링크 단말기는 GPS를 쓰니까 정확한 위치가 노출될 수 있거든요. 이란 정부가 기술적으로 추적할 능력이 있다면 단말기 사용자들을 찾아내서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PN과 스타링크를 함께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5개의 VPN 업체 중 이곳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쪽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냐는 논쟁이 계속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타링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수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요. 국무부가 여러 기술을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예산 집행이 다르다는 게 관료주의의 현실이에요. 말로는 다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 배분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이란의 오래된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정보 전쟁,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란은 통제하려고 하고 미국은 그 통제를 뚫으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이란 국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란 정부가 더 강력하게 단속할까요? 아니면 미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할까요? 스타링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란이 전파방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국제관계 측면에서도 파장이 있을 거예요. 다른 독재 국가들도 긴장할 거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이런 행동을 비난할 거예요.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지할 수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역할도 계속 주목받을 거예요. 민간 기업가인데 국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가 사실상 미국 외교 정책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논쟁거리예요. 기술이 정치를 바꾸는 시대가 왔어요. 위성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독재 정권의 정보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개입이 정당한 인권 지원일까요? 아니면 내정 간섭일까요? 스타링크가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T3는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로운 국제 뉴스와 기술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